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넥슨 컨설팅 차원에서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좀 간략하게 좀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랫동안 기업체에 시행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은 그 산재를 예방하고 또 대응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뭐 그때는 물론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올해 이제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또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의 어떤 경영인 최고 책임자가 중대재해에 의해서 뭐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질병, 동일 질병 아니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게 이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절차들이 잘 준수가 되지 않을 때는 최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 책임자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그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서로 이제 긴밀하게 있는 상황인 거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중처법이 50인 이상만 적용이 됐다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확대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가 되지 않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중대재해의 거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런 중대재해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중대재해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제조, 건설 이런 업종이 이제 거의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하는 데는 굉장히 그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고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조치의 의무가 있는 법이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확보의 의무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치와 확보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난간대를 설치를 안 해서 떨어져서 누가 사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게 이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죠. 경영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보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 기업의 대표가 그런 난간까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체계. 그러니까 체계라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주는 것, 그게 경영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1, 2, 3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이 한 명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1년 내에 3명 이상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한 그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를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사망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거는 1년 이상 징역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중대재해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중대재해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벌써부터 뭐 그 세 개 기관이 달려들어요. 고용노동부, 그죠?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러니까 기업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이 되거나 송치가 되거나 또는 뭐 그죠? 기소가 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송사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뭐 설령 집행유예가 되든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엄청 리스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중첩법 대응이라고 하는 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첩법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나겠어? 이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많이 눈치들을 좀 보긴 봐요. 뭐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있겠어? 뭐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또 비용 부분도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일종의 보험의 개념도 좀 있다. 물론 이제 중첩법 대응의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100%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가만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행유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될 사안이었는데 이걸 했더니 기소가 안 된다라든지 그죠? 뭐 구속이 될 사항인데 구속이 안 된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용으로라도 특히 중소기업은 중첩법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걸 대응을 해놔야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그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중첩법 대응은 지금은 우리 사업장은 뭐 일어나겠어? 안 일어날 거야. 우리도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별로 사고가 없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면 정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존폐까지도 파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체를 이제 또 상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저희들이 대응하는 어떤 컨설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편이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뭐 그 내부에는 전체적인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어떤 방향성, 지침이라든지 전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손발과 역할 수 있는 인력들의 어떤 조직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일련의 활동들 그리고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에 대한 범위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중대 관심들은 점점 이제 많이 인식은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대재해가 실제로 일어나면 되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기업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출하고 어떤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매출이나 성과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하고 실제로 이걸 이제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부분들은 좀 약간의 어떤 갭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